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이야기를 좀 꼭 해보고 싶었고 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께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조국 사면이 지금 보니까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거의 뭐 이거는 뭐 거의 확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도 오히려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부부 그러니까 정경심 여사 포함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뭐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죠. 저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이제 결정만 남은 거죠. 저는 민주당 의견은 좀 궁금한 게 이거 부담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글쎄요, 뭐 지금 그 최종적인 결론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내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단해서 이게 된다라고 전제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네네네. 같고요. 어쨌든 구분응선까지는 간 거 아니냐라고들 그렇죠. 이제 오늘 언론들이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좀 이 당과 지금 대통령실 또 이 정부하고의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대통령 첫 번째 임기의 첫 사면을 민생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엔 정치인 사면을 다음으로 좀 연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최고위원, 뭐 수석 대변인, 뭐 이런 반대 목소리도 목소리들이 나오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나온 날 오후에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또 이 정치인들이 포함된, 물론 이제 뭐 조국 전 대표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 송원석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추천하신 건의하신 세 분의 이름도 같이 그 올라간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치인 사면에 대략 한 8분 정도의 이름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됐을 때 어떤 뭐 역풍 같은 거 그래서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상황들 오히려 이 사면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 것인가, 이 사면이 가지고 올 나비 효과는 뭘 것인가, 과연 이렇게 되면은 이 소위 조국 전 대표가 그동안 그 검찰에게 좀 박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잘한 결정을 한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그것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나 뭐 다른 분들까지 같이 더 덩달아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제가 부분도 여쭤보고 있고. 싶은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물론 계시겠죠. 이제 강성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 근데 중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꼴 보기 싫어가지고 사실 쳐다도 안 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내란 것 때문에. 근데 사실 제 주변에는 이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중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실 거예요. 네, 그런 그분들의 분들 부담이 되지 않냐고요.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네. 모든 정치적 행위는 그런 부담까지 떠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휴가 중에 계신데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제가 볼 땐 지금 반반인 거예요. 그 반반에 어느 쪽으로 무게를 옮기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단순하게 지지층의 여론, 중도의 여론, 요거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뭔가 이 사면이 가져올 이 여러 가지의 나비 효과들, 제가 나비 효과라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사면이 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또 이렇게 커지는 나올 수 있겠죠. 상황들도 올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변수를 점검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나오겠죠.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사면이 저는 지금 분위기는 예. 거의 되지 확실시됐다. 않을까. 그리고 이 사면이 되는 데에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의 역할이 가장 컸을 것 같다라는 사진 생각이 찍히는, 듭니다. 예. 네네. 지금의 입장은 정치인 사면 우리는 다 이제 안 한다라고 발표하긴 했던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소위 이 바닥에 낮장 불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철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던졌죠. 꺼내놨으면은 그걸로 가는 것인데 네네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겐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밑밥을 잘 던져줬다. 뭐 같이 네. 받아가지고 같이 처리하니까 뭐 예, 누가 뭐라고 장희찬 하겠냐는 최고위원 좀 거죠.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조국 혁신당에서 예, 아니 본질적인 이야기 좀 아니고 이따, 좀 이따. 예. 들어봐. 내가 말하면 좀 들어봐. 아니 나중에 조국 듣고 싶어서 혁신당에서 그 송원석 원내대표 핸드폰 찍은 사진 기자한테 상 줘야 돼요. 그래요. 조국 혁신당에서요. 그 오히려- 사진 한 장 때문에 지금 아, 이거 그게 1등 이기게 공신이잖아요. 돼버렸으니까. 예. 거꾸로 이슈가 될 수도 됐죠. 있어요. 예. 거꾸로 될 수도. 예. 어떻게 보세요?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사면을 하는 상황이 이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하죠. 대단히 부족해요. 대단히 부적절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조국 전 장관을 사면을 안 해야 될 이유란 거는 정말 사고 넘칩니다. 이게 지금 뭐 정부 출범한 지 지금 2달 정도 돼가지고 첫 사면 아니겠습니까? 첫 사면을 갖다가 이런 분을 하신다.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조국 전 장관은 네. 어떤 상징이 있느냐? 자녀 입시 비리로 그 어떻게 보면 국민 분열을 조장했던,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아주 혁혁한 공로자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조국 수호 뭐 집회를 하느니 뭐 구속을 시켜야 된다니, 이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이런 상징적인 대통령이 인물이 당선이 됐죠, 사실. 네, 그 그런 영향으로. 상징적인 인물을 형기를 뭐 8개월 했나요? 뭐 아직 반도 못 채운 이런 상태에서 사면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통합을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통합을 저해하는 이 사면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국민들 사이에서 조국 사면을 두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잘했니 못했니 얘기 나올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뻔히 예상되는데 조국 사면을 강행할 경우에 본인이 말씀하셨던 걸 갖다가 취임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 2달째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조금 받은 건 사실인데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준석 뭐 법사위원장 문제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 사임하면은요, 국민들이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신뢰를 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속내도 저는 조국 전 장관을 사면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조국 전 장관이 나오는 순간, 사면돼서 나와가지고 복권되는 순간 차기 유력 주자로 부상을 하거든요. 네네. 조국 전 장관은.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차기 유력 주자가 벌써부터 나와가지고 뭔가 내년에 무슨 서울시장에 출마하느니 부산시장에 출마하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움직임 있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내는 조국 전 장관 사임을 어떻게든 안 하고 싶을 텐데 주위에서 워낙 여권 내에서의 여론 자체가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언론 플레이를 좀 잘 해가지고 이걸 나는 하려고 했는데 하도 말들이 많아가지고 말들이 맞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슈가 부각되는데 민주당 당내 당원들의 목소리가 좀 그것도 이제 또 부담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죠. 괜찮을 것 당연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사면을 시켜줘야 된다는 여론 자체는 굉장히 많죠. 그게 네, 주류죠. 네,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하고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지난번 전당대회 때 박찬대 만들고 싶었지만은 정치인이 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게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그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선골 진골 아니거든요. 육두품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 그 선골 진골 출신의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사면을 받고 차기 주자로도 막 필드에서 나온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네. 기술적으로 음. 잘 막아내고 네네. 명분은 살리고 막아내는 그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부할 수도 있는 일이네요. 지금 분위기론. 저는 거부할 수도 거부한다고 있겠다? 봐요. 아, 저는 거부한다고 거부한다고. 보세요? 네, 거부한다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장애찬 치고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 말이 사람이 많죠. 답변하는 양이 너무 길어. 이 아, 우리 방송이 좀 루즈해져. 아니 말씀하실 때 좀 들읍시다. 티키타카가 있어야지. 이게 막 티키타카 끼어들고 해야지. 나도 이게 하고 시청률이 싶어요. 안 나온 이유가 너무 길게 말해.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어. 나 지금 까먹었어. 그래서 네? 무슨 이야기 해야 되나. 아 이제 할 얘기 많을 거예요. 아까 여기서 한숨 쉬었어요. 누구에서 쉬었냐면 최강욱 전 의원에서 한숨 쉬었어요. 아까 너무 한 네. 큐에 한 방에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면 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그 조국이든 누구든 간에. 아 그래요? 아니 열 받으면 대통령 되면 돼요. 음. 아 저는 진짜 모든 걸 다 실리적으로 보니까 꼬우면 대통령 선거 이기든가 네. 그거예요. 그래요? 근데 시기나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한 큐에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고 네. 정권 초에 인기 많다고 또 하필이면 조국을 1호로 풀어주는 것도 욕심인 것 같고 좀 눈치 봐가면서 연말이나 내년으로 미루고 형을 한 반은 살게 하고 아니 그럼 조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장관을 사면하는 거는 뭐 상관없다라는 의견이. 그러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반대하죠. 아 반대한다. 근데 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음. 대통령이 짱인데 대한민국 짱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짱이 하더라도 논리가 특이한데. 눈치를 좀 봐야 된다. 본인은 하기 싫어한다니까요. 본인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짱들도 네. 네. 그 일진이나 이런 친구들도 너무 엄격한 통치를 하면 누군가 교무실 가서 선생님한테 이른다고. 밖에 반에서 엄석대같이. 우리가 싸움은 못 하지만 뒤집어져요. 근데 이렇게 좀 친구들과 화합도 하고 풀어주다가 야 너 가서 피카츄 하나 사와 이러면 아 내가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로서 도와주는 거야라는 이게 그 학교도 가스라이팅이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거 자유인데 그걸 남용하고 막 오버하면 반발이 일어난다. 근데 한 큐에 너무 많아요. 조국, 최강욱, 조의원, 윤미향 너무 한 세트를 한 방에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나눠서 국민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하고 아 이번에는 민생하고 그럼 연말에 하면은 이렇게 반발 안 크거든요. 되자마자 하려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원인을 제공했죠. 국민의힘이 너무 지리멸렬하니까 이거 해줘서 우리 지지율 좀 깎여봐야 큰 위협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지금 민주당한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짱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같은 반 친구도 눈치를 좀 봐야 된다.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된다. 일단 좀 지켜봅시다. 네. 아직 뭐 저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한 거 아닌데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 이렇게 제가 또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입시 비리랑 병역 비리가 영린이잖아요. 이거 건들면 사실 국민들 가만 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입시 비리에서 굉장히 큰 건으로 구속이 됐고 뭐 부부가 다 구속이 됐던 일이고 그리고 뭐 최강욱 전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봉사활동에 대한 것들 뭐 공문서 의존가요, 사문서 의존가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잘못 써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주겠다. 입시 비리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사실 무너지기 시작한 초입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바로 사면해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저는 이거 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에 근데 뭐 대해서. 그렇게 그 황앵커께서 보실 수도 있어요. 네. 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마음의 상처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 조국 전 대표의 부부 또는 가족이 이 본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너무나 과한 그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 이 비리 특히 그 입시 비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한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의 화를 입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죄는 그에 맞는 합당한 형벌이 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 형벌이 너무나 과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졌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뭐 학력이 다 취소된다든지 아니면은 옥살이를 했다든지 지금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뭐 각자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우리 사회가 그 만들어 놓은 기준을 넘어선 부분에 대한 책임을 네. 다 한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과했다 그리고 과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도 역시 국민분들이 좀 평가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또 같이 사면되는 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가공 의원도 사면 대상에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사면될 가능성이 좀 높은. 아니, 이게 기사 어떤 나오면 다 네.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제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 이 메커니즘이 예. 대통령이 안 해줄 거면 법무부 정성호 의원이 예. 이거 다 미리 상의하고 하지 이거를 상의 안 하고 대통령 책상에 올리겠습니까? 아예 다 흘리는 이유가 있군요. 만약에 이 사면 심사위에서 올린 이름들이 언론에 나왔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네. 다 됐는데 대통령이 안 해준 게 되니까. 뭐야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안 할 거면 아예 사면 심사위에서 대상자 적격자로 안 올리는 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예요. 대통령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게 참모들과 부처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거꾸로 봐요. 그러니까 미리 좀 흘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미리 흘려 여론을 좀 보는 건가요? 여론이 이제 조국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대가 많아질 거고 네. 뭐 오늘 내일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해주고 싶었는데 이거 심상치 않다,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가기 위해서 미리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 조국 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하여튼 저 안 된다고 저는 네. 내기 걸면 그렇게 이동훈 대변인 말씀처럼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정치 고단수답게 작전을 잘 쓴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제가 그 정부 참모라면은 그렇게 건의를 하겠어요. 우리 저희 그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아주 유연한 방식으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는 조국 사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글쎄 좀 더 지켜보시죠. 아직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이 부여한 이 사면권이라는 것은 고유의 권한이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며칠 동안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또다시 경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심사위원회에서의 판단과 또 국무위원회에서의 판단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가 하는 순서가 있어야 이 부분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이 한 사나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방송용 멘트를 또 하시는 어우 지상파인 줄 알았어요. 네. 김준일 전 민주당 대변인께서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셔서 지금 이제 나가 보셔야 된다고. 예, 제가 말씀을 급하게 섭외를 하루에 받고 방송을 왔는데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다음 그 일정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부득이하게 오늘은 좀 아닙니다. 조금 아니 양해를 이춘석 좀 이야기 하려니까 구하겠습니다.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춘석 많이 그 세게 해주세요. 노린 거 아니에요, 저도 대변인님? 동의 다 하니까 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네네. 이춘석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행위고 또 국민들께 실망을 많이 드린 행위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 해 나갈 마지막으로 것이다. 특검 받습니까 민주당? 특검이요? 예, 이게 특검하면- 지금 특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제 이춘석 국민의힘에서 의원이 특검 지금 발의한다고 개인의 어떤 비리와 예.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이걸 침소봉대해가지고 이거를 뭐 무조건 다 그 민주당의 의원들 그리고 또 지금 국정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전수조사하자고 그랬죠. 이거는 완전히 정치 공세에 불과한 아, 것이죠. 오바다? 예.
이거는 너무나 오바스러운 일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려면 네. 구체적인 연관관계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경찰 수사를 믿어보자. 국민의힘이 네. 매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검은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특검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 가셔야 되지 않아요? 예, 괜찮으세요? 가야 돼요. 경찰이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처럼 네. 엄정하게 수사할 겁니다. 믿고 기다려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일단 결국은 민주당 특검 안 받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이거 이쪽으로. 특검하면 예. 국정기획이 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춘석 의원이 차명 거래했다는 거는 큰 조사 대상은 아니고요. 그거는 경찰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부 정보. 선행매매예요. 네. 그러니까 그 LG 네. CNS와 네이버가 AI 국가대표에 선정될 걸 미리 알고 샀다는 게 중요한 그건 거고. 중재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예. 그걸 알 수 있는 위치였잖아요. 네네네. 국정기획위에서 AI 담당하는 아, 사람이었으니까. 물론이죠. 그러면 이춘석 한 명만 선행매매했겠느냐? 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요 정책 다루는 사람 중에 관련 주식이나 내부 정보로 거래한 사람 없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3대 특검이 수사하듯이 만약에 조사가 이루어지면 벌써 국정기획위원회는 털렸어야 돼요. 거기 내부 문서들 다 압수수색하고 네네네. 관련자 핸드폰 포렌식하고 해야 되는데 음. 안 그러겠죠. 그냥 이춘석 꼬리 자르기 정도로 민주당에서 정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선행매매나 선행매도 뭐 이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거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요. 그쵸, 금융위에서 원래는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라 좀 안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사실은 정권 초기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기저효과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고공행진했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정권 후반기에 이런 일 터졌으면요, 진짜 무너질 일입니다. 네, 맞아요. 이런 거는 네. 정말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입시 비리 얘기했잖아요. 입시 비리 얘기했고 문재인 정권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시 비리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런 데 있어가지고 내로남불 해가지고 무너졌잖아요. 민주당이 가장 싸워야 될 단어 중에 하나죠. 그렇죠. 내로남불. 지금 예. 보면은 그런 조짐들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뭡니까? 주식 공정한 뭐 주식 시장 만들겠다. 뭐 장난치면 올리겠다. 패가 그런- 망신. 예. 그런 얘기했고 네네. 그런 얘기 했는데 바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금방 김진욱 대변인 말씀하고 가셨지만 특검 왜 안 받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정기획위가 연관돼 있는 굉장히 심각한 구조적인 비리일 수 있는데 네네네. 특검 받아야죠. 네네. 그리고 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측근이었던 분이잖아요. 법사위원장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런 분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 해야죠. 자기들 논리대로라면.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뭐 이게 뭐 침소봉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그거 뭐 작은 거 침 아니에요? 네. 침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특검까지 가요. 이런 식의 어떤 말하자면 그 내로남불을 또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 사건 제대로 대처하는 모습 안 보이면요, 굉장히 초반부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춘석 효과의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나비 효과가 뭐냐면은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등장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렇죠. 그 유명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정이 되면서 다시 법사위원장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국이 다시 뭐 회자되고 추미애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서 그러네요.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정말 그 국민들을 갖다가 정말 괴롭혔던 두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돌아오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상당히 초반부터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 지금 이제 그림이 흘러가는 거 보니까 옛날 민주당 그 문재인 정권에서 안 좋을 때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라고 좀 그렇죠. 어제 뭐 그림이 역전의 다. 용사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예, 느낌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특검은 이게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건가 싶어요. 왜냐면 저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그 국회의원들, 의원분들, 그다음에 보좌진들의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내용 안에 있는 돌아가는 내용들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사명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아니 원래 이건 대놓고는 안 하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주식 거래하고 주식 가지고 있는 게 흠이 아니거든요. 예. 그거 아이고, 다 뭐 재산 그럴 수 신고해요. 있죠. 예, 예.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 거래 많이 하고 관심 네, 있는 네, 분으로 네. 유명하고. 그래서
굳이 차명을 쓴다는 건 진짜 뭔가 캥기는 거래니까 차명을 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 돈으로 1억 주식했다고 욕 먹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요즘 세상이.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더 이런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전수조사하자고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 같은 것도 받아서 빨리 내면 좋겠고요.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107명 서명 받아서 내면은 민주당이 좀 안 받더라도 궁색해지잖아요. 네네. 국힘은 다 하자는데. 아니 근데 국힘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잘라내야죠. 아, 날라가야죠. 쳐내야 된다, 누가 쳐내야 됐든 된다. 간에. 네, 만약에 뭐 보좌관 시켜서 거래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날라가야 되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차명보다는 저는 선행매매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 선행매매라는 건 전 대통령직 인수위 경험이 있는데 이게 인수위가 국정기획위인 거잖아요. 네네. 지금의 이름만 바뀐 거니까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뭘 선점할지에 따라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눈에 뻔해요. 당연하죠. 예.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제가 인수위 관계자일 때 제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100대 국정과제가 있고 그 안에 또 10대 국정과제 12대에서 더 세게 임팩트 받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그 수혜주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걸 알고 미리 그 수혜주를 사놓으면 그건 되게 중범죄거든요.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기업에서도 우리 요새 엔터주 화제인데 아이돌 멤버들 군대 갈 거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가 다 지금 막 난리 났죠. 벌금 네네네. 내고 감옥 가고 막 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거 걸리면 진짜 아장나는 문제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압수수색도 안 한다? 저는 이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춘석 의원이랑 차 땡땡 보좌관 핸드폰 벌써 다 뺏겼을 거라고 아니 보는데. 실제로 2025년 8월 5일에 선행매매 혐의로 전현직 기자 2명이 자택 압수수색 당했어요. 제가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느꼈거든요. 아니, 전현직 기자 2명이 선행매매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는데 현직 의원은 이거 압수수색 안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원이니까 그렇겠죠. 이게 저 이거 예. 같아요. 대통령이 휴가 가 있다가 엄정 수사하라 했잖아요. 예. 경찰이 입건하고 팀 만들잖아요. 이게 다 그냥 보여주기로 시간만 끄는 거예요. 진짜 할 거면은 이틀 안에 압수수색은 치죠. 영장 진짜 압수수색 영장은 반나절이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다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디지털이기 때문에 자료는 이거는 다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남죠. 예, 당연히. 이건 남죠. 수사 들어가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근데? 수사는 너무 쉽죠. 그리고 네. 이제 더 나가야 될 거는 국정기획위까지 이 정보를 접한 위원들까지도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 수사로는 안 되고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거는 수사를 해가지고 네. 아예 의혹 자체를 좀 건절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잘 모르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국정기획위의 전문위원들은요. 국정기획위원들은요. 국회의원이 아니면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LG나 똑같이 네이버 사놨다가 네이버, 옳은 거를 이 사람들이 한 텀 쉬고 공직자 되거나 공직자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색해가지고 거래 내역을 특검이나 뭐 아주 남부지검의 여의도 저승사자들이 금융범죄 합동사단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기획이나 인수위가 되게 돈 벌기 좋은 자리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머리를 나쁘게 쓰면. 말이 버릇은 뭐. 야 이게 진짜 아는 만큼 저는 의심한다라는 주식 투자를 1원도 안 해서 예. 근데 제가 했으면 만약에 그런 유혹에 빠졌으면 저도 이게 철컹철컹 하거나 돈을 벌거나 그렇겠죠. 했겠죠. 예. 근데 아무튼 그게 되게 그 꿀자리라서 이거 경찰이 국정기획이 그 관련된 AI 전문위원들을 안 건드리고 이춘석만 턴다. 이거는 그냥 쇼하고 봐주고로 끝나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주식 테마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테마성 상승이 굉장히 좀 짙어요. 그러니까 약간 또 굉장히 어떤 테마가 뜬다 가면 그쪽 확 몰려가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고 또 확 빠지고 이게 처음에 대선이 있으면은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몰려가다가 결국에 정책주로 빠지게 되거든요. 정책주로 빠지게 되고 인수위가 시작하면 실제로 수혜가 받는 회사는 어디냐 해서 굉장히 그 회사로 몰리고 주식하는 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찾아본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 먼저 선행매매로 그 주식을 사고 팔았다고 하면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선 정말 완전 분노할 일이기도 하고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불신이 더 생기는 일이긴 하거든요. 요거 그냥 어떻게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방송 앵커하면 저 굉장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아니 저도 역시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그냥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힘 의석수 지금 부족해가지고 특검법이 이게 단순히 국민의힘만으로는 통과는 안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어떻게 좀 합의를 해줄까요? 아니요. 그냥 특검까지는 안 갈 것이다. 무시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지금은 크게 안 터져도 네. 저희가 조국 사태 있고
총선을 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건이 지금 지지율 높고 분위기 때 묻혀도 나중에 이 정부가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가요 이제 평등의 나라예요. 평등이 뭐냐면은 아파트 평수 그다음에 자녀 석차 등수 그 아주 민감한 나라거든요. 근데 긴장하죠. 문재인 정부 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터졌어요. 부동산 문제 터졌고 그 저 조국 입시 비리 문제 터졌고 그래서 그게 이제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주식 영린을 지금 건드리기 주식이에요. 시작했어요. 네.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지금 메시지가 주식으로 해라라고 네. 했는데 지금 대주주 금액도 줄였고 지금 주식까지 장난친 사람 나왔고 선행 매매까지 나와버리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진짜 특검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안 하겠지만 음. 그런 요구를 야당이 좀 더 해야 되고 야당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좀 올드하긴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존재감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삭발이라도 하든가 지금 16% 나왔죠. 할 거 없으면 네. 진짜 단체 단식이라도 하든가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저 전당대회 하면서 지지율 떨어지는 정당은 처음 봐요. 전당대회를 하면은 왜냐하면은 그 전화 받으려고 사람들 지지자들이 다 전화 대기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 자체가 나 이제 관심 껐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컨벤션 효과가 아니고 역 컨벤션 효과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훌륭합니다. 네, 그 아니, 어려운 걸 좋으시겠어요. 해냅니다. 네. 국민의힘에 슬슬 기회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아닙니다. 네. 개혁신당에 오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개혁신당에 와야죠. 어. 와야 되고 네. 국민의힘은 사실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책을 해가지고 다시 뭐 기회가 올 거야. 뭐 조국 사면을 하니까 뭐 네. 어떻게 분위기가 좋아질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다시 이길 거야라고 하는 망상들을 하고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밑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지난번처럼 뭐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제가 봐서는 망상이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그